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필통입니다. 예, 아주 아담아주 작고 돌로 만든 겁니다. 원숭이 두 마리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아주 작은 필통이지만 아주 귀합니다. 이거 이렇게 연필을 꽂아 놓는 겁니다. 이런 돌로 만든 재료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것도 있고 헝겊으로 만든 것도 있고 뼈로 만든 것도 있고 뿔로 만든 것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재료가 만일 원석이라면, 원목이라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잘 한번 구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유치원에서 벽돌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뭐 던질 수 있다, 쌓을 수 있다, 벽을 잘 수도 있다, 가지고 놀 수도 있다. 그러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벽돌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아니 벽돌로 집 짓는 데 쓰지 그걸 어디다 써 그러잖아요. 창의성이 그만큼 메말라 버린 거죠. 생각을 안 넣는 거죠. 고정된 거죠. 그러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 작품을 같은 재료로 만들려면은 자기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죠. 오늘은 이제 힘들수록 나를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기 때, 특히 노후 때 믿을 수 없는 3J가 있다고 하죠. 3J. 정부, 자식, 자신. 자신도 힘들 때는 믿을 수 없대요. 제가 올 봄에 한 3개월 안팎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간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낮에 주로 했는데 그때 요양병원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환자들이 할머니들인데, 어머니들인데 80대였습니다 주로.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남편이 뭐 면회를 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오는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입원한 동료 남자들, 이 사람들 이제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남자들인데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동료 남자들은 뭐 리모컨으로 TV 채널만 바꾸고 또 다른 거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아주 자식 혼내듯이, 자식보다 뭐 더 아주 혼내면서 그냥 저리 가라고 하고 TV 채널도 뭐 못 돌리게 하고 리모컨도 빼앗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부분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 동료 남자 환자가 아마 남편이 그렇게 전행을 휘두르면서 가부장권을 막 휘두르는 것이 생각나서 그러는지 정말 쌀쌀맞게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오면 그냥 뭐 어찌 보면 폰등만둥이더라고요. 좋아하겠죠, 속으로야. 그러나 뭐 닭 쏘보듯 소닭 보듯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들이 오면 확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주 상점 모시듯 하고 갈 때도 막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고 약 먹으라는 둥, 왜 운동 안 하냐고 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으라고 막 이런저런 당부도 마치 자식처럼 그냥 이제 친하니까 그러겠죠. 엄마하고 아들이. 그렇게 해도 고분고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식 사이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그 할머니들의 그 역사를, 개인사를 녹취해가지고 옮겨놓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교전에도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렇게 부모를 원망할 때 가장 가슴에 못이 박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을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자신들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한 것을
한 30 넘어서 자식이 좀 철이 들면 알아줘야 하건만 30 넘어서도 그렇게 할 때는 손자까지 있는데도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서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또 원망할 거리는 있겠죠. 왜 그렇게 아이들은 많이 낳고 책임도 못 지려면서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가난해가지고 나 고등학교도 겨우 가르치고 이제 이런저런 차원에서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이제 상향 비교죠. 이른바 윗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기가 여러 면에서 꿀리니까 학벌이라든가 그런 그 집안 배경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게 이제 하향 비교는 젊을 때는 잘 안 쳐나요. 내가 대학만 나왔으면 저 친구들하고 경쟁을 충분히 할 만한데 할 때는 이제 그 원망의 화살이 부모한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자녀들한테는 원망 않더라고요. 보면 되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남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 같은 데는 그렇게 쓴 걸 보면 책에다도 어지간하면 자녀에 대한 그 서운함을 쓰지 않을 텐데 책에는 그 녹취든 자기가 쓰는 것이든 그런 걸 제가 간간히 발견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 자기를 믿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산에서 여우하고 토끼가 만났습니다. 토끼가 그 잠깐 사이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역시 여우도 반갑게 웃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둘이 동시에 눈을 뜨고 달렸습니다. 토끼는 죽으라고 목숨 걸고 달렸고 여우는 일용할 양식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달렸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요. 토끼가 이겼습니다. 목숨 걸고 살려고 달렸던 토끼가 한 끼 식량을 해결하려고 달렸던 여우를 멀찍이 뛰어넘어 버리고 살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토끼가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역시 자기를 믿었죠. 그때는 야, 내 발은 역시 믿을만해. 나는 역시 잘 달려 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산 것을 돌렸다고 해요. 여우는 역시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을 원망했죠. 주여, 왜 나를 버리시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이게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어떤 우스개가 있을 정도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런다니까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잘못되면 되게는 부모로 원망합니다. 근데 자식이 원망해도 근거는 있습니다. 역시 잘 밀어주면 잘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또 부모가 서운하다고 하는 거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 깐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10원짜리가 10원짜리입니까? 그 어머니 콩밥 메고 고추 따가지고 한 근 한 근 팔아가지고 준 그 1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는 저 강남 아파트에서 차 타고 가면서 준 10만원짜리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액면은 똑같아도 돈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의미라는 차원에서 그게 다른데 30살 넘어서도 그렇게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못 믿는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40 돼서도 50 돼서도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못 믿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토끼처럼 죽으라고 달려서 자기도 생존하고, 더군다나 아들들이면 딸까지 희생시키면서, 부모는 물론이요, 아들 한 놈 밀어주기 작전에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효도도 문제가 되고 우애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믿을 건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정부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정부 요즘 뭐 공무원도 많이 뽑고 벌써 국민연금 문제도 나오고 적자재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니까 정부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보호만 못하고 부모 원망에서 나올 건 없고 더 얽힐 것, 갈등할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원망에서 나올 게 있습니까? 근데 자기까지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3J 해가지고 자식,
정부, 자신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야 되고 힘들수록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힘들죠. 예, 제 방송 3, 4, 50대에 듣는데 정말 힘들죠. 그때 돈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을수록 힘은 들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전쟁터 같은 곳에서 또 정치하면서 전쟁 치르면서 전선은 높고 무기는 시원찮고 정말 힘들죠. 그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 부럽고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부러우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까 토끼처럼 목숨 걸고 달려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거죠. 그 다음에야 이제 생존한 다음에야 자손이 번창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에 품질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신사참배 이야기하니까 그냥 바로 말 들어본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고 천주교인들. 그 다음에 억압을 상당히 당하다가 참배하러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거부하고 창씨개명이나 이런 거 아주 이게 드문 유형이죠. 신사참배도 거부하다가 급기야는 순교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든가 자기를 믿는다는 게 이 강도가 하나에서 10까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믿는다는 건 뭐냐? 저희가 이제 요새 유튜브 방송 하니까 60대로서 유튜브 방송 하니까 유튜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저술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제 이거 하니까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다 자기를 믿고 한 겁니다. 나도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하는데 나도 참 좀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야기 잘하고 말 잘하고 콘텐츠도 있고 경험 지식도 있고 해볼까? 하고 10명이 시작하죠. 그러면 이 바깥 시장은 10중 8구가 원래 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둘 남잖아요. 둘. 여기까지 남을 때까지는 적어도 자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상중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신앙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자기를 믿으면 어때요? 컨텐츠 없는 사람은 시작해서 그걸 쌓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이거 안 내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시작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러기는 그냥 10중 8구가 그만둔다니까요. 한 6개월 내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나 뭐 팟캐스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남을 때까지 하려면 어때야 돼요?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길에서는 전부 다 쉽게 포기했는데 여기서만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야잖아요. 진짜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다른 데서 포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가속도가 붙고 면역이 안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공하면 여러 가지 성공하는 거예요. 박정원이 여기저기서 음식 산업에도 성공하고 이 체인점에서도 성공하고 사업 전도사나 경영 컨설턴트로도 잘 나가고 유튜버로도 잘 나가고 강연 시장에서도 살아남듯이 성공한 사람은 여기저기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난 안 돼. 그렇게 믿으면 하루에 속하는 거죠. 하수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될 게 아니죠. 아까 봤잖아요. 토끼처럼 목숨 걸고 달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급은 조금 하다가 한 1년 정도 유튜버도 한 동영상 일주일에 2개씩 올려가지고 대도수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원칙인 것 같아요. 컨텐츠 질을 높이면서 자기 시험을 하면서 한 해 정도 한 이렇게 100개 정도 일주일 2개죠. 그렇게 올려보란 이야기죠. 그 정도는 자기를 믿어야 되고 그 정도는 자기 확인하면서 자가 치유, 자가 교정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컨텐츠가 이제 부족한 사람은 그동안에 아주 급속히라도 어느 과정을 밟아서 그것을 채워야 되죠. 제가 논술할 때도 가르쳐보면 그럽니다.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스킬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배경 지식을 그 친구들이 한 20여 년 채운 것을
한두 달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급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막 그 편법을 써서 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실하죠. 자기를 믿으려면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그런 어떤 이전에 내가 놀았던 거,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 이번에는 벗어나서 절대로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될 때까지 자기를 믿는 거죠. 그 고비도 넘기고 숱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다 자기 신뢰가 실현가닥을 잡고도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사다리만 놔 있으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그런 자세로 합니다. 제가 인생 성형가잖아요. 30여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 같은 형제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가를 연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뢰에도 상중하가 있는데 그 상에 속해야 됩니다. 다른 길에서 많이 포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겠다 하면은 자기 신뢰를 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업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총체적인 어떤 또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화장지 크기입니다. 이게 화장지 크기잖아요. 이게 화장지 높이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건데 이렇게 돌을 깎아서 이제 기계로 깎기는 깎았겠지만 이런 그 필통을 만든 절차탕마 대기만성, 대기는 아니고 그냥 필통 완성이잖아요. 이런 뒤에는 이렇게 밋밋합니다. 이 색깔은 이게 원래 이 옥돌 색이고요. 여러분들의 원석을, 그 보석을 잘 가다듬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생 성형이 얼굴 성형보다 훨씬 멋지니까요. 정영기 TV 정영기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